안녕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살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오늘은 질병과 미생물에서 치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살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인체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뇌질환, 자가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간 질환, 장 질환, 대사 질환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을 좌우하며 생명 유지와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유전자나 음식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질병 치료의 해답이 미생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되어 미생물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무엇이 있나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장 속에서 살고 있는 세균, 즉 장내 미생물의 집단을 말해요. 인간은 약 3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게는 70g이고 미생물의 개수는 무려 약 38조 개에 달하며 미생물들의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 개수의 100배 이상이고 무게로 치면 200g 이나 됩니다. 균의 종류는 500에서 4000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70%가 장에 살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몸속 세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몸속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장내 미생물,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입안과 피부 표면, 질 내부, 위장관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대장 속에 가장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첫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태아가 태어날 때 미생물 샤워를 하지요.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로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장 속 세균의 비율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나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을 25대 60대 15로 구성하는데 중간균을 유익균으로 구성하여 즉 85대 15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태어나면서 노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변하나요? 노화가 되면서 장내 유익균은 낮아지고 유해균이 높아지는데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역할 6가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영양소 발효, 면역, 영양소 흡수, 해독작용, 염증 방어, 신경 전달물질 생성, 대사산물입니다. 인체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면역으로 나누고 인체기관 중 소화계 중심으로는 간, 췌장, 소장, 대장, 림프계, 비장, 편도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들어보셨지요? 한의학에서 인간의 내장 전체를 통틀어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말하고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를 가리킵니다. 삼초는 해부학상 기관이 아닌 삼초를 제외하고 오부라고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듣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암은 3세대 면역 항암제에 이어 4세대 대사 항암제까지 의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치료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현재의 치료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자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치매라는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치매란 무엇일까요?
치매는 뇌의 인지기능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러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뇌세포 파괴 원인에 따라 치매의 유형이 분류되는데, 가장 흔한 치매의 유형은 흔히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70% 차지로 특정 단백질의 구조 이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 65세 이상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인데요. 72만 5천 명.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달해서 사회적 비용만 1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 7명 중 1명꼴인 270만 명에 도달 예정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62%를 넘어서 남성보다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데, 예를 들어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가족의 이름이나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는 기억상실, 언어 사용 문제, 성격 변화, 일상생활 수행 곤란, 폭력적 행동 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뇌 손상이나 뇌기능 저하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치매 환자를 보지 못했으나 치매가 있는 분들 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듣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심한 분들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TV나 뉴스, 유튜브에서 치매 가족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치매라는 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심하게는 소중한 자식도 가족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에서 핵심을 얘기하면, 우리가 뇌세포에서 뇌세포로 신경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서 뇌와 뇌 간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그 뇌 간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뇌세포에서 뇌세포로 생체 전기나 호르몬을 보내주는데 장벽이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딱 들어서서 막아버렸어요. 막으면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럼 이 막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뇌를 쓰게 되면 나타나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백질 찌꺼기들이 뇌 속에 쌓이게 되면서 이것이 신경세포 간의 단단한 막으로 자리해서 신경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신경세포의 퇴화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단백질 찌꺼기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있지 않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해마가 있는 측두엽부터 시작해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에도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원에서는 치료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써서 조절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치매를 늦추는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치매를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미생물 연구가 가장 활발합니다. 치매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로 미생물 체인지에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대변은행 들어보셨지요? 국내에서는 생소하겠지만 해외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대변은행에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장 방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수많은 체크를 통해 아주 건강한 변을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로 치매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모두 비우고 무균 상태로 만든 후,
두 번째로 대변은행에 저장된 건강한 사람의 변을 치매 환자의 장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미생물들은 치매 환자의 장에 주입해서 장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꿔주어서 이 미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치매를 치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백질 플라크가 사라져야 하는데 우리의 뇌는 사용할수록 단백질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 단백질 플라크는 씻어서 없애주어야 하는데 이때 물이 필요한데 바로 뇌척수에서 만들어지는 뇌척수액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단백질 플라크가 씻겨집니다. 수면 시 평소보다 작아지는 뇌세포의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순환하면서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수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가 생기고 난 이후 약물 복용 등 이런 방법들은 모두 다 치매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하는 치료법이고 조금 더 완벽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치매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대부분의 바람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유전자나 음식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질병 치료의 해답이 미생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다양한 균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